그때가 한 11시, 밤 11시쯤 됐을 거예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sam으로 연결됩니다. 애가 8개월 동안 내 전화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애를 찾아간 그것이 계기가 되는 것이요. 아내와는 5년 전부터 별거 중인 상태예요. 별거 시작하고 준수는 엄마랑 둘이 살았거든요. 아빠는 아들을 찾아갔답니다. 밖에서 보니까 창문에 불이 켜져 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애가 안에 있긴 있는데 근데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준수야, 준수야 문 열어.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안 열면 뜯고 들어간다. 뜯고 들어간다 그러는데도 그냥 꿈쩍도 안 하게 정말 신고를 했죠.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아주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거실 한가운데 아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다가가서 손을 잡았는데 떨고 있어요. 날씨가 꽤 따뜻한 날이었는데도 얘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떠는 거 보고 내가 처음 물었어요. 네가 그랬냐고. 그냥 떨면서 내가 했다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뭐 아무 말 할 말도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결국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고3 수험생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8개월 하고 동안 그대로 방치한 친아들이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부터 준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날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명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먼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으로는 죽기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어머니 주무시는 안방으로 가서 어머니를 해쳤어요. 죽기 싫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건 아주 정확한 자기 심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모르게 한 발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지금 드는데, 자, 이제 준수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딱 그냥 확 기억이 나는 건 중1 때 제가 첫 시험에서 전교 2등을 했어요. 되게 기뻤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어머니께 기쁘게 그 소식을 전한 뒤에 이제 혼나면서 맞았어요. 전교 1등도 아닌데 좋니? 전교 2등으로 만족했다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만족을 하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혼났어요. 약간은 억울하지만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다음 시험에서 1등을 했거든요. 또 이제 기쁘게 갔다가 또 혼났어요. 전국에 학교가 몇 개인 줄 알아? 전국 1등을 해야지. 전국에 중학교가 5천 개인데 그럼 너 5천 등으로 만족할 거냐 이러고 이제 혼난 거예요. 그냥 이게 말로만 혼낸 게 아니래요. 재벌. 그게 시작이 확 기억나는 건 아니고 그냥 웬만큼 어렸을 때 종아리 회초리로 맞았던 거 주로 뭘로 맞았는지가 계속 기억이 나요. 그 아빠는 준수가 맞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저도 몰랐다가 애가 목욕할 때 본 적이 있었어요. 해초리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싸웠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후론 별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애 엄마의
성향이 나보다 더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졌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알면서도 또 싸워봐야 내가 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엄마가 꿈꾼 아이의 미래는 과연 뭘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었는데 한 20년짜리 교육 플랜을 저 태어날 때 다 짜고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명문 외고, 서울대, 외교관. 그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정하셨고요. 그래서 이 나이 때는 뭘 시키고 이 나이 때는 뭘 시켜서 전인적인 교육을 완성하려는 목표가 있으셨다고 했어요. 반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A군.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적은 종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제 1년치 계획은 보통 탁상 다이어리에다가 좀 굵직한 것들은 그렇게 쓰고 한 달짜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중에 뭘 했는지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운동, 독서, 신문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씩 쓰던 계획표가 또 있어요. 숨 막혀. 되게 구체적으로 적죠. 무슨 문제집을 풀 거고 몇 시부터 몇 시는 영어 공부에도 어떤 영어 공부를 할 거고 이걸 이제 쭉 적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줄넘기 1000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 계획을 다 적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올 것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약간 마음을 확 닫았던 것 같아요. 벽이 되게 굳건해졌어요. 그때 확 선 그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그때부터였어요. 엄마의 공부 압박이 더 심해집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서 네 애비한테 복수해야 된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속상함이 커질수록 더 저한테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좀. 어느 순간부터 준수는 공부가 싫어졌다고 해요. 결국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외고 입시에 떨어지고 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준수도 중학교 때 골프를 배웠어요. 성공하려면 골프 칠 줄 알아야 된다. 엄마 플랜에 따라서요. 그때 7번 아이언을 처음 잡았답니다. 외고 시험에 낙방한 뒤에는 7번 아이언이 매로 바뀌었습니다. 준비해라. 올 것이 왔구나? 준비하라고 하면은 그냥 바지 갈아입고 그러죠. 맞을 때 입는 바지가 있었어요. 와, 이거 뭐 진짜 난 이건 너무 끔찍한데. 그 피에 좀 이렇게 아예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피로 절어 있는 바지였는데 피나면 자꾸 바지를 버리잖아요. 빨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감당이 안 돼갖고 빈도가 그거는 뭐 빨지도 않고 그냥 계속 맞자 하면 이제 그거 입고 맞고 그랬죠. 아빠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을까요? 준수의 휴대폰을 보면 단박 이해가 갑니다. 키우 인간이라고 써놨더라고요. 크 인간. 내가 전화하면 크 인간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애가 무엇을 보고 아빠를 의지하겠어요. 아빠는 자기를 버리고 나갔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살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애가 아빠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준수는 결국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책을 펴도 눈에 들어오질 않고 당연히 성적은 떨어집니다.
엄마가 무섭지만 그렇다고 성적을 올릴 자신도 없어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성적표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모의고사 전국 석차를 2,700등에서 1,200등으로 고쳤어요. 엄마는 만족하지 않아요. 다음엔 250등으로 고쳤어요. 그것도 안 된대요. 어떻게 고쳐도 엄마는 만족 못해요. 결국 7번 아이언으로 맞았어요. 새로운 체벌이 추가됐어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라. 밥을 먹으면 자니까 밥을 못 먹게 하셨어요. 고3이니까 정신무장을 해야 한대요. 이틀째가 되니 배고픔은 생각보다 견딜만 했어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건 차원이 달랐어요. 당연히 졸음이 쏟아지겠죠. 그때마다 엄마의 훈계와 7번 아이언도 어김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이요. 그날 계획표 뭐 짜네 마네 이러고 앉아 있다가 잠깐 멍하게 있었어요, 그냥. 책상 위에 탁상 달력이 눈에 들어와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때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죠. 맞자고 할 때 철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전날 세상이 끝난다고 느꼈어요. 학부모 입시 상담이 보였어요. 근데 뭐 입시 면담 가서 그거를 커버할 수는 없을 테니까 엄마가 학교에 오면 성적 위조한 것도 다 들통나겠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나오실까? 전날에는 모든 게 다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엄마한테 맞아서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으로는 죽기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칼을 집어 들고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자고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아유, 엄마 시신은 안방에 그대로 두고 8개월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8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한 친아들이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업용 접착제로 안방의 문틈을 밀폐하게 됐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고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추락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자기의 기준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거든요. 그분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점점점 더 힘들어 하실 때, 점점점 더 저한테 이렇게 푸시를 하실 때 이제서야 조금씩 해석이 되는 것들은 어머니께서 점점 더 불안해지셨다는 거예요. 점점 더 두려워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후회되는 건 저희 어머니께 내가 아니어도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만약에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3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증인들은 군도 결국 피해자라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계속 폭행을 당해왔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요청할 수도 없는 극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범죄 일어나기 전 3일 동안 이런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도피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례적으로 관대한 판결이었답니다. 사건 전 준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혹한 상태에 있었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우리 법이 내릴 수 있는 최저 형량이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빠는 성실하게 면회를 갔어요. 더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또 후회할 일을 만들면 그땐 아들마저 잃게 될 것 같다고. 진짜 죄인은 나는 박혀있는데 아들이 내 대신 저기 서 있구나 생각할 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애가 그 8개월 동안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사실 애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저로서는. 과연 몇 사람이 그 상태에서 8개월을 살 수 있을까요? 애의 아픔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자책이 되죠. 아들을 그 상태에서 놔둘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이. 근데 그게 되게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 아버지는 평생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되게 갑자기 바뀌신 거잖아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은 들었어요. 준수는 3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한 사람을 만났고 그녀에게 다 털어놨대요. 그리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올해로 31살이 된 준수 씨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문득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해요. 언젠가 이 아이들한테도 모든 걸 털어내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날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까 그 준비를 하면서 살겠노라고 했습니다. 계속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각오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혹시라도 지금 18 준수와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자신과 같은 선택을, 자신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오늘 용기 내서 카메라 앞에 섰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오와 미움으로 팽팽하게 감긴 태엽이 풀리면서 악마가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을까? 그 흔한 사랑과 용서는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선과 악은 살인자와 희생자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준수 씨의 고백으로 지금 막다른 길에 서 있는 분들이 돌아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